혹시 여러분은 조상이 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때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서울에서 온 대학생 민준이에게 일어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준이는 컴퓨터 공학과 3학년생으로 평소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추석이 되면 우리는 조상을 찾아 산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전통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갤럽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64%가 추석 성묘는 형식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준이네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번 추석에도 아버지 성호 씨는 회사 일이 급하다며 삼촌 성민 씨는 아이들이 어려서라며 벌초를 미뤘습니다. 어머니 미영 씨도 혼자 가기엔 너무 멀다며 주저했고요. 결국 민준이만 혼자 할머니 벌초를 하러 오게 됐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 이순자 님의 산소는 경기도 양평의 한 작은 야산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죠. 할머니, 올해도 저 혼자 왔어요. 가족들이 다 바쁘다고 하네요. 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민준이는 할머니 산소 앞에서 혼잣말을 하며 벌초를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베고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말이에요. 벌초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던 민준이는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산소 바로 옆 큰 소나무 뿌리 근처 땅이 조금 파여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내린 비에 흙이 씻겨 나가면서 무언가가 드러난 것 같았어요. 뭐지? 누가 여기를 판 건가? 호기심이 생긴 민준이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작은 보따리가 보였어요. 주변을 살펴봐도 사람이 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그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비닐봉지 안에는 낡은 공책이 들어있었어요. 공책 표지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이순자 일기 1995년 9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이면 아빠가 대학생일 때잖아. 그런데 왜 할머니 일기가 여기에? 민준이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왜 자신의 일기를 산소 근처에 묻으신 걸까요? 그것도 30년 전의 일기를 말이에요. 첫 페이지를 펼친 순간 민준이의 눈에 이런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성호야, 엄마는 내가 이 글을 읽을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병원에서는 6개월이라고 하는데 엄마는 그보다 더 오래 살고 싶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좋은 직장을 구할 때까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글로 남긴다. 민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남긴 편지였던 것입니다. 일기를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995년 9월 3일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서울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다. 폐암 3기라고 한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 하지만 성호에게는 말할 수 없다. 이 애가 대학교 4학년인데 취업 준비에 졸업 논문에 얼마나 바쁜가. 엄마, 병 걱정까지 시킬 수는 없다.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건 가족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산에 올라온다. 성호, 아빠 산소 앞에서 기도한다. 여보,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제가 조금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성호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이 산에 올라와 할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말이에요. 9월 15일자 일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호가 취업 시험을 봤다.
삼성전자에 지원했다고 한다. 붙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걸 보고 죽고 싶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권하지만 성호가 눈치챌까봐 거부했다. 대신 한약을 먹고 있다. 할머니는 자신의 치료보다 아들의 미래를 더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으셨지만 실제로는 28년을 더 사셨거든요. 2023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말이에요. 10월 20일 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번 달 검사에서 암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의사도 놀라더라.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게 통했나 보다. 성호 아빠가 도와주셨나 보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1월 5일 자 일기를 읽던 민준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성호가 삼성전자에 합격했다. 너무 기쁘다. 이제 조금 안심이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성호가 결혼할 때까지, 손자를 볼 때까지 더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이어진다. 할머니는 단순히 자신이 살고 싶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일기를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1998년 10월 15일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드디어 성호가 결혼했다. 미영이라는 좋은 며느리를 맞았다. 예쁘고 착하다. 이제 손자만 보면 된다. 하늘에 있는 우리 남편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2002년 5월 3일 민준이가 태어난 날의 일기에는 손자가 태어났다. 민준이라고 이름 지었다. 너무 예쁘다. 이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더 살아야겠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보기 위해도 오래 살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의 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다. 민준이가 대학에 못 가고 집에만 있다. 온라인으로 수업한다고 한다. 이 아이가 걱정된다. 조금만 더 살아서 이 아이 대학 졸업하는 거 봐야겠다. 할머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민준이를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5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마지막 일기를 읽은 민준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된 것 같다. 몸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성호도 잘 키웠고 민준이도 대학생이 되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한 가지 걱정은 내가 죽고 나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까 봐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상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민준이는 다를 것이다. 이 아이만큼은 할머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준이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이 글을 내가 읽고 있다는 건 내 예상이 맞았다는 뜻이구나. 내가 할머니 벌초를 하러 왔구나. 고맙다. 할머니가 이 일기를 여기 묻어둔 이유가 있다. 우리 가족이 서로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해서다. 할머니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알아달라. 그리고 너희도 서로를 더 사랑해다오. 할머니는 1995년에 6개월 살 거라고 했지만 28년을 더 살았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다. 민준이는 일기를 덮고 할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왜 항상 우리 걱정만 하셨는지, 왜 자신의 아픔은 말씀 안 하셨는지. 그때까지 민준이는 할머니를 그저 집에 계시는 할머니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를.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온
가족을 모아놓고 할머니의 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성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학 때 할머니가 그렇게 자주 몸이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병원은 안 가신다고 하셨구나. 나는 할머니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성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 성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네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는 줄은. 어머니 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요. 28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부족한 자식들 며느리였네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답게 살자고. 그날 이후 민준이네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 산소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삼촌도 회사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서 함께 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전체의 2.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민준이는 생각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할머니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구나. 그 일기가 바로 지금 발견된 것도 우연이 아니야. 실제로 그 소나무 뿌리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필 민준이가 혼자 벌초를 온 그날 비에 씻겨서 일기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의 사랑, 조부모의 관심을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민준이네 할머니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성묘를 하는 가정은 전체의 43.2%입니다. 20년 전 78.5%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예요. 하지만 민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조상을 기리는 것이 단순한 형식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민준이가 할머니 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1999년 12월 31일 자 일기였습니다. 새천년이 온다. 성호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미용이는 임신했다. 모든 게 순조롭다. 하지만 나는 걱정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조상을 잊고 산다고 한다. 우리 전통을 잊고 산다고 한다. 민준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만큼은 우리 전통이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다. 조상이 있어야 후손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할머니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걱정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 할머니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자주 우리 조상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왜 그렇게 가족이 화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2010년 민준이가 8살 때 쓴 할머니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민준이에게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줬다. 이 아이가 관심 있게 들어줘서 기뻤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보는데 우리 민준이는 다르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 가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민준이는 그때 할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죽어도 너만큼은 할머니를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가족이다. 당시에는
그냥 할머니의 잔소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일기를 다 읽은 후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그래서 SNS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올렸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제외하고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만을 담아서 말이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부모를 떠올리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몰랐지만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 좀 할 걸 후회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니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민준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가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12월 민준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민준 씨 할머니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 전통의 소중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전국적으로 성묘를 하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조부모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원하셨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산소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조상을 기리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가족이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각자가 가족사의 기록자이자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당장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너무 쑥스럽다면 건강하세요라는 말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가족들과 함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덕분에 지금 여기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전통 명절에는 가능한 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조상들이 바라시는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제 민준이네 가족은 매주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할머니 산소 앞에서 가족 회의도 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할머니께 여쭤보는 것이죠. 할머니, 민준이가 내년에 군대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할머니, 성민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할머니가 직접 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할머니라면 어떻게 조언해 주셨을지 생각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민준이는 이제 확신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여전히 가족을 보살피고 계시다고. 그리고 언젠가 민준이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증조 할머니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받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고요. 그런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을 바람이 전하는 할머니의 사랑처럼 우리의 사랑도 세대를 이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조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이순자 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